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정준우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출연해서 여유증과 부유방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유선 조직 제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유증 부유방 치료에 있어서 유선 조직 제거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지방흡입인데요. 여유증 부유방을 치료받고자 하는 분들이 통증이나 멍울감 이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외형의 복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흡입인데요. 유선 조직만 제거할 시에는 주변보다 움푹 들어가게 되어 외관상 더 보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나 유선 조직에 붙어있는 지방을 흡입해 줌으로써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채소 절개법으로 여유증 부유방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은, 유선 조직은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일정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계속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데, 지방은 어디까지 흡입을 해야지 최상의 결과가 나올지 일관되게 예측할 수 없기에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흡입은 또 이제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방 흡입을 하시는 동료 의사분들에게 여쭤봐도 어떤 표준화된 수술 방법이 있지 않기에 할 때마다 좀 새롭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측을 하기 어렵고 감에 의존해야 된다는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이겠죠. 환자분들이 여유증 부유방 수술 이후에 주변 부위가 그 수술 부위보다 더 또 많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또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 흡입 주제로 좀 준비를 했고요. 특히 세부적으로 이 부유방 여유증과 좀 관련돼 있는 상체, 겨드랑이를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해준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간략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서울 베스트 외과에서 그 지방흡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해준입니다. 주로 이제 미용병원에서 많이 이제 그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여기 작년 9월부터 정준우 원장님께서 친히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도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셨는데 지방흡입 분야로 좀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주로 전공의 때나 이제 처음에는 진료를 보면서 비만 이제 약물 치료를 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는 뭔가 그 환자분들의 니즈를 다 이제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좀 직접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뛰어들게는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크게 도움은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과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지방흡입 분야에 뛰어드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해 주신 성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노하우를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 오신 거 그러면 네. 좀 강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그 노하우랄 거는 별로 없고요. 워낙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도 사실은 저보다 더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제 다른 병원 서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고, 특히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좀 이렇게 많이 다 이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저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시술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체 지방 흡입의 범위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부위는 팔뚝과 그다음에 부유방, 겨드랑이, 그리고 등 쪽, 그리고 남성분들의 여성형 유방증, 이렇게가 이제 보통 많이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 복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원 전에 많은 검색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대략의 진행 과정과 비용, 그다음에 경과, 결과, 부작용에 대해서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제 간단한 형태의 지방 흡입이 이제 많아져서 흡입 경험자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반면에 이제 결혼이나 사진 촬영 등 이제 급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좀 급하게 오시다 보니까 별다른 정보 없이 오시고요. 만약 이런 이벤트가 좀 너무 임박해 있으면 흡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환자분들 당연히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제 여쭤보고 그다음에 신체 검진을 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기계를 이용한 검사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문진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게 이제 이분이 흡입을 어떤 부위를 원하시는지 이제 서로 이제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수술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 뭐 편찮으셔서 뭐 약을 드시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이벤트, 결혼이나 웨딩 촬영이나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체 검진에서는 흉곽의 모양이라든지 근육의 윤곽, 피부 탄력, 그다음에 피부의 건조한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흉터 및 색소 침착의 유무와 부유도의 유무, 그다음에 켈로이드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사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는데요. 인바디 검사와 초음파 검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혈액 검사는 이제 수술이 결정되면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진은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이제 원하는 흡입 부위를 확인해서 이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좀 이제 약간 비만하신 분의 이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딱 보면 이제 눈에 띄는 부위가 이제 여기죠. 겨드랑이 뒤쪽에 이제 이렇게 지방이 뭉쳐 있는 부위와 그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었을 때 밑으로 튀어나오는 이 브래지어 라인 부위, 이제 이 부위가 주요 타겟이 되겠고요. 물론 팔도 좀 심각하긴 하지만 일단 등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위는 이제 허리 부위인데 저희가 이제 상체 흡입 때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이제 주로 이제 복부 흡입 때 포함해서 이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게 근데 좀 러브핸들이라고 보통 하는 부위랑 비슷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입을 하고 나면 아주 등이 매끈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지방 있는 부위뿐만 아니고 이제 이 부위가 이제 옆으로 이어져 있는,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겨드랑이 부위이기 때문에 옆으로도 상당히 이제 공을 들여야지 이렇게 매끈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록색 라인이 이제 이 밑에 삼두근에 연하는 라인인데 이제 이 밑에 이제 여기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주로 이제 지방이 많이 있는 부위겠죠. 그래서 여기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는 가급적 이제 팔꿈치에서 겨드랑이에 이르는 이제 라인을 가급적 이제 일자로 만들어주고 날씬하게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인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육이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지방을 너무 팠더니 이제 여기 근육이 도드라지게 되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이제 잘 상의를 해서 근육이 도드라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겠죠. 그다음에 목덜미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지방이 여기 이제 뭉쳐가지고 마치 거북목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어서 이제 흡입을 해주면 이제 목덜미뿐만 아니라 이제 어깨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좀 지방 흡입을 해줘서 좀 날씬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앞쪽으로 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겨드랑이 앞쪽에 이제 부유방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볼록해서 이제 민소매를 입으실 때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가 이제 주요 타겟이 되겠고요. 그래서 흡입해서 가급적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약간 좀 짝짝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여성형 유방증이 좀 심하고요. 왼쪽은 그다지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선 조직이나 이제 유선 조직의 증식이나 아니면 뭐 그 지방의 축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자 제거해주면 이렇게 대칭을 맞춰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을 저희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흡입할 부분을 이제 좀 상의를 드리고 나면은 과연 이게 예뻐질까, 과연 효과가 잘 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체 검진을 좀 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겉에서부터 흉곽의 크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근육의 양, 그다음에 피부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흡입에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걸 이제 알아보는 중요한 요소들이고, 흉터나 부유도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제 신경 쓸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흉곽의 모양은 사실 이제 흉곽 이상이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실 일은 없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성형외과 같은 데서 이제 교정 수술이 따로 있고,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술통형 좀 뭔가 병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흉곽 자체가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 흉곽이 좀 커서 지방 흡입을 하더라도 좀 효과가 좀 적으실 수 있겠다. 이런 건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흉곽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근육의 크기인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겨드랑이를 이루는 여기 대흉근과 광배근, 그다음에 이쪽에 삼각근, 이게 이제 세 근육이 모여 있죠. 이 세 가지 근육의 크기를 보고 이제 흡입을 했을 때, 이 근육이 너무 크면 조금 결과가 좋지 않겠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환자분께 고지를 하고, 흡입 후에 이제 여기 근육이 좀 도드라져서 예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삼각근이 도드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피부 탄력인데요. 우리가 이제 피부 탄력을 테스트를 굳이 여기 이제 손등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제 5초 동안 잡고 있다가 놓으면 되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제 피부 탄력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검사를 하진 않고요. 딱 이제 보면 육안상으로도 벌써 이제 탄력이 없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수술을 그러니까 지방 흡입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고요. 위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여기 음영이 지는 부분이 여기 삼두근 부분인데, 이 밑에 이제 지방이 만약에 알알이 가득 차 있다면 팽팽하게 이제 여기가 이제 좀 통통하게 차 있을 텐데, 벌써 음영이 지고 여기 지방이 없고 피부만 늘어져 있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방 흡입을 하실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 이제 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피부 탄력이 문제이신 분들은 아예 그냥 등 쪽에서도 피부를 잘라내고 팔에서도 피부를 잘라내서 이제 여기를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는데, 단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흉터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생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제 신중하게 결정하시게 해야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흉터와 색소 침착이 없는지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그 등이나 겨드랑이 유심히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방 흡입을 할 때 작긴 하지만 절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흉터가 남아서 없어질 때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렇게 수술하신 어떤 흔적, 흉터가 있는지 좀 보고요. 등 쪽에도 이제 피부병,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나 아니면 화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흉터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 좀 그걸 관찰을 하고, 정말 흉터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다면 기존에 생겨 있는 흉터에다가 이제 절개를 내 가지고 새로운 흉터를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부유두의 유무, 이제 흔하진 않지만 이게 실제로 원래 유방에 유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유두가 있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해서 있는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절제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흔히 이제 놓치기 쉬운데, 켈로이드, 이제 문진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들, 특히 저희가 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켈로이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절개를 해서 켈로이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거는 미리 이제 확인을 해서 수술 결정하시는데 이제 인폼을 드려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켈로이드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학적 검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검사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검사는 아니고요. 인바디와 초음파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인바디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인데요. 그래서 이제 키하고 체중으로 이제 BMI를 산출하고, 이제 BMI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기준으로는
BMI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흡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BMI가 한 27 정도 이상이시면 일단은 흡입보다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먼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25에서 한 27 사이는 좀 애매한 정도. 그리고 25 이하는 돼야 이제 안전하게 그래도 조금 흡입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제 지방량이 많은 분들은 한꺼번에 지방을 뺐을 때 피부가 처진다든지 아니면 뭐 모양이 예쁘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BMI가 좀 체질량 지수가 좀 큰 분들은 좀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여성분들은 네. 확실히 좀 살이 좀 있어 보이셔도 BMI가 높지 않은 경우가 그쵸. 좀 많죠. 네,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좀 그 BMI랑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걸로 그쵸. 보이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자분들 근육이 많기 예. 때문에 여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 많고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BMI가 25를 넘는 분들이 잘 오시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시면 이제 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골격근량의 체지방량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정확한 뭐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학적 검진에서 이분은 근육이 많다, 이분은 좀 지방이 많다, 그냥 그거를 이제 확인할 정도의 그냥 어떤 정성적인 검사로 이제 인식을 하지 뭐 이게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체지방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지방량이 나오면 체중과의 비율을 구해서 대체로 보면은 한 중간 정도가 각 연령별로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 되거든요. 대충 그 정도면 이분은 그냥 중간 정도 흡입 가능하겠다. 그거보다 많으면 좀 지방이 많은 편이다. 아니면 낮으면 이제 지방이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골격근량은 지금 이게 통계청 자료인데 골격근량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은 이제 골격근량을 체중으로 나눴을 때 대체로 여성분들은 한 30에서 35% 된다고 하니까 그 이상이면 뭐 조금 이제 근육이 많으신 편, 30 이하면 근육이 적은 편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꼭 이제 근육형이다, 근육이 많다 이러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또 근육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흡입을 하고 났을 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탄력이 많이 처지게 되고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골격근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무조건 근육이 적은 게 좋고 지방이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체로 한 체지방률은 25에서 30 사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일단 BMI가 네. 뭐 너무 높진 않은데 적당히 높으면서 그래도 근육량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는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딱 떨어지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워낙 또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숫자에 매몰돼서 또 그 환자분께 설명드렸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고 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고 결과가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막상 이제 시술을 해보니까 결과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네.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는 하지만 뭔가 그렇죠. 허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좀 참고 기준이면서 그쵸. 의사 개별적인 또 이제 그쵸. 이렇게 경험에 또 의존해서 진료를 하게 되시죠. 제가 이제 눈으로 본 거를 그냥 확인을 했다. 객관적으로 뭔가 그래도 좀 내 눈보다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는 이제 눈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유용한 검사고요. 그래서 이제 유선 조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유방도 그렇고 단순히 그러니까 지방만 들어있는 부유방도 있지만 이제 유선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 부유방과 여성형 유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냥 지방만 있다고 생각하고 덜컥 흡입만 해버리면 뭔가 나중에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지 하고 나중에 이제 초음파를 해보면 유선 조직이 있는 경우가 남아서 이제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미리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고요. 저 정도면 상당히 이제 부유방이나 요요증 네. 등급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아마 지방흡입을 하면 오히려 더 티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유선 조직 자체를 제거해줘야 하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 조직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술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유선 조직이 이렇게 좀 겉으로 봤을 때 이미 너무 크고 그러면 사실 저희는 이제 최소 절개를 해서 맘모톰으로 제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 마음이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크게 좀 절개를 해서
외과적 절제를 해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크기가 이제 뭐 3cm 이상으로 큰 경우나 아니면 뭐 피부에 너무 바싹 붙어 있어가지고 맘모톰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외과적 절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흉터가 크게 남는다는 게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점이고요.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저 오른쪽 사진은 근데 좀 이제 채소 절개로 한 사진 같은데. 그렇죠. 예, 이쪽은 이제 맘모톰으로 네. 절개해서 여기 이렇게 예. 조그맣게 이제 흉터가 생겼죠. 그래서 작은 경우 2cm 정도 되고 네. 이제 피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접근이 용이한 경우는 맘모톰을 제거해서 이렇게 절개가 흉 크게 없이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이제 그래서 이제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정량적으로 이 사람은 지방이 몇 cc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눈으로 그래도 보면 근육이 여기 이렇게 있고 지방이 이 정도 있고 이분은 그래도 뺄 지방이 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편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